윤석열 대통령의 지인 아들이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적 체육 논란과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은 내가 추천했다 이렇게 언급했죠. 높은 자리도 아니고 행정요원 9급으로 들어갔는데 그거 갖고 무슨 이런 발언으로도 논란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 9급 행정요원 우모 씨 아버지가 권 직무대행의 지역구인 강릉시 선관위원인 것으로 드러나 파장일고 있습니다. 권 직무대행은 검증을 거쳤고 아버지와 아들은 별개다. 그래서 문제될 게 없다고 강조했지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 사태 당시 아빠 찬스 박탈감을 활용해 대통령이 됐다며 윤석열표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표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 또 너무 치우친 측근 중심의 봉건적인 어떤 그런 인사 진행들이 국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악의적 정치 공세라며 문재인 정부는 어땠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문재인 청와대가 25살 대학생을 1급 청년비서관으로 임명한 일 등을 거론하며 낙하산 인사 사고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받아쳤습니다.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은 아버지가 강릉 선관위원이어도 그 아들은 별개라며 대선 과정 열정적으로 일한 청년을 추천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 직원 대부분이 별정직이며 채용 특혜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전혀 모르는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겠냐?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로남불이다,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실도 우 씨는 선거운동 초반부터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업무 능력이 검증됐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 선발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에 저촉되는 부분도 없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사적 채용 논란과 관련해서 탈북어미 북송 사건에 대해 함께 국정조사를 하자고 제안했는데요. 자, 탈북어미 북송 사건을 두고는 신구 권력의 전면전이 본격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정의용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흉악범들은 탈북민도 아니고 귀순자도 아니다. 도주를 반복하다 붙잡혀서 귀순의 향서도 진정성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시 북한이 어선이 남측으로 가고 있다고 청와대에 직접 알렸고 이게 어민들을 납포해서 돌려보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정 전 실장은 북한으로부터 송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이례적으로 직접 나서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정치 공세하지 말고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서 진실을 밝히라는 겁니다. 또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탈북어민을 엽기적인 살인마로 규정한 건 심각한 문제라고 맞받았습니다. 조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 전 실장은 북한으로부터 어민을 송환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추방할 경우 상대국의 인수 의사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북측의 의사를 먼저 타진했다는 겁니다. 또 탈북어민들을 엽기적 살인마라며 이들이 뒤늦게 귀순의향서를 제출해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추방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대법원과 헌재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해 북한 주민을 외국인 지위에 준해 개별법 적용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을 추방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야당과 전 정부 관계자들이 해야 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내 사법 절차에 따라 충분한 조사를 거쳐 결론 내렸어야 했다며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것도 궤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 사안의 본질은 당연히 대한민국이 받아들여서 우리 법대로 처리했어야 될 탈북 어민들을 북측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현장 지휘자의 문자 보고가 언론에 노출되자 뒤늦게 국회 보고가 이루어진 점도 지적하며 진실 규명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이나 국정조사는 여야가 합의하면 피할 수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의용 전 실장도 거리낄 게 없다면서도 현 정부가 기존의 판단을 어떤 이유 등으로 번복했는지도 함께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탈북어민 북송 당시 사진을 공개한 통일부가 현장에 있던 직원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이 있다면서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영상이 공개된다면 파장이 상당하겠죠. 여야는 재헌절까지 원구성 합의를 이루기로 했지만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과방위원장 자리를 두고 줄다리기만 벌였는데요.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냈지만 여야 사이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박기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원구성에 앞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의부터 해도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내 교수단체 대표연설하고 대정부 질문부터 시작하고 합의가 되는 보면 되지. 큰 겁을 하는 민주당하고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과방위와 행안위를 달라는 건 최소한의 요구라며 여당이 정부 질책을 피하기 위해 시간 끌기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각 상임위가 열리면 업무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국회에서의 질책이 예상될 거 아닙니까? 이것을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기 위한 속셈 아닌가라고 저는 보여져요. 야당으로서 또는 국회의 입법부로서 당연히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우리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5일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나서 두 차례에 걸쳐 중재안을 제시했는데 여기엔 과방위에서 방통위를 다른 상임위로 이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중재안에 대해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밝혔고 민주당은 답변을 기다리고 있지만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오선의 서른 의원이 이 의원을 비판하면서 맞불 출마 선언을 하는 등 비이재명계 공세가 거셌습니다. 어제 현장 화면 정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기는 민주당을 만드는 게 진정으로 책임지는 행동이라며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지난 대선과 또 그 대선 결과에 연동된 지방선거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저에게 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져야 하는 것 또한 당연합니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 지적에는 여권의 정쟁화, 음해라고 일축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고발하고 그에 동조해서 검경이 수사를 하고 그걸 무슨 사법 리스크라고 그러고 고발당하면 사법 리스크입니다. 이 의원의 출마 선언에 비이재명계에선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항마로 나선 97그룹 강병원 의원은 이 의원의 수사 문제를 거듭 문제 삼았고 오선 서른 의원도 이 의원에 이어 당대표에 출마하며 폭주 기관차를 막겠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폭주하는 기관차를 세우기 위해 철길에 뛰어들겠습니다. 대선과 지선에서 연이어 참패했지만 반성도 혁신도 하지 않은 채 책임 회피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출마 불가 판단을 받은 박지원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해 출마 선언을 한 당대표 예비후보는 모두 9명 이상입니다. 사실상 친명계 비명으로 나뉜 경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오는 28일 컷오프 결정에 따른 당내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과 어민 북송 사건까지 대치를 이어가는 여야는 결국 재헌절까지도 후반기 국회를 본격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국회의장의 중재 속에 오늘은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